안녕하세요. 내 코드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1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 나쁜 코드의 간단한 예이고 이후부터 이런 것을 차근차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도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설계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과 굉장히 멀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명 이상이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설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를 다르게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개발하게 된다면 이 설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들리실 텐데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의 설계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에서는 코드 설계라는 것을 위주로 다루게 됩니다. 즉 2명 이상이 개발할 때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 책에서 다루는 메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한 사람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코드를 읽고 이해한 뒤에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A라는 사람이 하고 B라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한 뒤에 A라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명 이상이 코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읽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 그리고 코드 추가와 수정이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읽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가독성이 좋은 코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코드 추가와 수정이 쉬운 코드를 유지보수성이 좋은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메인 내용은 가독성이 좋은 코드와 유지보수성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코드가 가독성이 좋지 않고 어떤 코드가 유지보수성이 좋지 않은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깨닫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 이 강의를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가독성이 낮은 코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을 사용한 코드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는 책의 3페이지에 있는 코드 1-1 기술 중심 명령이라는 코드를 파이썬 코드로 옮겨본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이런 코드를 작성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코드를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된다면 이 코드를 읽고 이해를 해야 수정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만 딱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것이 바로 가독성이 낮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을 붙여서 발생하는 가독성 문제는 이름을 제대로 붙여서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는 간단한 가독성 문제를 일으키는 코드로는 중첩이 많은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코드를 보게 되면 읽고 이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코드의 중첩이 늘어나다 보니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수정을 할 때 어떠한 코드가 어느 들여쓰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괄호가 어디까지 쌓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코드를 작성하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이 많은 코드는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의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첩을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에서 살펴본 코드를 활용한다고 하면 각각의 조건문 단계에서 continue를 쓰거나 return을 때려서 조기 리턴 또는 조기 컨티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위쪽에 유효성 검사와 관련된 코드가 모이게 되고 아래쪽에 코드의 본문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코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코드의 수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클래스까지 넘어가게 되면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클래스 중에서 변수를 숨기지 않고 단순하게 갖고 있는 클래스도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원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이라는 클래스는 인스턴스 변수로서 반지름과 파이라는 속성을 갖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지금 화면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클래스를 기반으로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반지름 10인 원을 만들고 이 녀석에 있는 변수들을 기반으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공식과 함께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을 활용하면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드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중복 코드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둘레라는 이름의 함수와 함께 넓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구현해 두고 이 코드들을 내부에 넣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레와 넓이라는 함수를 작성한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용자가 이 둘레와 넓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즉 circle.둘레라는 이름의 함수와 함께 circle.넓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팀에 있는 다른 분이 이 원이라는 클래스를 보고 원을 만들 때 이걸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까지는 했는데 이 원 안에 반지름과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서 둘레를 구할 때 2 곱하기 circle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을 썼다라고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원한 건 이건데 다른 분이 이렇게 쓰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팀 안에 있는 또 다른 분께서는 이 클래스 안에 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파이의 값을 3.14로 그냥 때려 넣어서 아니면 자기는 조금 더 정갈한 코드를 위해서 이 녀석을 외부로 분리를 해서 파이라는 별도의 변수를 만들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라든지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활용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면 3.14가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정확한 파이 값을 쓰겠다라고 해서 3.1415라고 변경을 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3.141592까지 쓰겠다 해서 지금 화면과 같은 형태로 원의 둘레와 반지름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해봅시다. 사실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간단한 개념이라서 그렇지 개념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게 되면 이 클래스 내부에 이런 함수가 있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코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중복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간단하게 circle.둘레 그리고 circle.넓이로 이해할 수 있던 가독성 좋은 코드를 코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드에서도 보다 보면 2 곱하기 3.1 곱하기 circle2 반지름을 보게 되면 이것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이해하는데 우리가 뇌라는 리소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둘레와 넓이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라는 하향 수정이 발생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circle.둘레, circle.넓이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드를 활용했다면 이 함수 부분만 변경을 하면 될 텐데요. 중복 코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도 그냥 둘레와 넓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하는 시간이 또 소비가 될 것입니다. 사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 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복잡한 비즈니스 개념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것에서 가독성 저하 그리고 유지보수성 저하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 코드 자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쯤 되면 이 다른 분들이 미친놈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죄송해야 되는 시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만든 이 클래스를 작성한 놈 자체가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미친 짓을 방지할 수 있냐? C샵이나 C++이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private, 더블, 반지름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각각의 인스턴스가 갖는 변수들을 private로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private로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 변수 자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둘레와 넓이를 구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 클래스가 무슨 함수를 갖고 있는지에 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이 코드를 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기만 해도 코드가 중복되는, 중복 코드가 발생하는 문제 자체를 날려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러분이 섣불리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코드들을 살펴보고 그 코드를 사용했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떤 미친 짓을 할 수 있는지, 그 미친 짓들을 살펴본 뒤에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게 만든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회개하고 그러한 잘못된 코드 사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